예, 지금 방금 묘장 스님 말씀 들고 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지난 3월 말이었죠. 28일 미얀마 대지진 피해 발생을 했죠. 진도 7이 넘는 벌써 이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3,700명이 넘는 사망자, 5,000명이 넘는 부상자, 실종자도 130여 명. 그리고 이제 이재민들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불교계 피해도 많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묘장 스님 직접 합동 선발대를 이끌고 미얀마 현장을 다녀오셨죠. 묘장 스님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은 예전에도 뭐 동일본 대지진 또 뭐 많은 국가를 다녀오셨고 네. 구호 활동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더 프라미스도 이사장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긴급 구호 활동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떠나신 거죠, 거기로. 그렇죠. 제가 이제 더 프라미스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활동했던 시간이 16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했던 것으로 치면 뭐 학교를 거의 20여 곳을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우물이랄지 네. 또는 그 협동조합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고 나서 저희가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이런 큰 재난이 있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가 보시니까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참혹하다. 그러니까 더 이게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참혹했습니까, 현장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또 가본 이미 제가 갔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예전의 기억과 너무 현장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미얀마를 다니면서 구걸하는 일을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거기가 많이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도 거기가 되게 많은 지역인데 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70% 이상의 스님들을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고 또 예.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좀 줄었죠. 숫자가 줄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그리고 또 그 현장마다 사망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부상자는 당연히 병원에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16일까지 네. 다녀오셨는데 이 일단 양곤 지역에 도착하셔서 이제 구호 활동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구호품 전달도 있고 현지에서 이렇게 뭐 현장 복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주로? 네, 보통 2주차까지는 국제구호 활동에 있어서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2주차 되는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2주차 이후부터는 식량 지원과 그 의약품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보통 이제 5주차가 넘어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3주차, 4주차 정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하고 의약품이랄지 또는 임시 텐트랄지 또 노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또 모기가 많아서 감염병이 많아요. 그래서 모기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들어간 시점에 국제 그 어떤 인명 구조 단체들은 다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달레이 지역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NGO를 통해서 현지 사찰 스님들을 통해서 미리 물품을 좀 구매를 했고요. 예. 저희가 가서 좀 특별한 것들을 또 구매를 해서 저희가 만달리아 사가잉 지역에다가 쌀 100포 예. 그리고 식용유 264통 또 20kg짜리 쌀은 150포대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사가잉 지역 같은 경우는 사찰 피해가 커서요. 예. 저희가 이제 42개 사찰 중심으로 쌀 같은 것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쌀을 주면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못 나가니까 스님들도 굶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절에를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도분들이 와서 음식을 해요. 예. 그럼 스님들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여유 있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 절로 모여요. 그러니까 절이 곧 구호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을 주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배고픈 이들을 구호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집들이 이렇게 수상 가옥이라 해서 이게 물 위에 집이 있습니까? 네, 수상 그건 이제 가옥이라고. 그건 일례 쪽인데요. 저희가 처음 가서는 사가인과 만델레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사가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진원지예요. 예. 그곳이 곧 지진 발생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이 내전 지역입니다. 실제로도 총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그쪽 지역의 스님과 깊은 예. 인연이 16년간 함께했던 활동의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 그 지역까지 사실 저희가 가기 전에는 한국인들이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까지 좀 가서 활동을 했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일례 지역, 네네, 네. 그 지역은 수상 가옥이 많고요. 예. 이제 육지에 있는 곳들은 피해가 조금 적었는데 물 속에 있는 집들이 그렇죠. 대부분 70% 이상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나무로 지었고요. 나무로 지진 때문에 한번 흔들렸는데 물이라는 게 계속 또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2차 충격 때문에 70% 이상의 집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스님이 그 미얀마 스님들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분이 있었나 봐요. 그 스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길들이 예. 사실은 이동하는 길도 되게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달레이까지 접근하는데 보통 시간이 대략 그러니까 만달레에서 그 사가인 말고 저기 일레까지 가는 일레. 이제 예. 가는데 뭐 교통편이 뭐 한 8시간 이상을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예. 스님들이 그 외국인은 못 가는 지역으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오. 근데 이제 스님들 때문에 가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5시간 만에 이동을 하고 굉장히 수월하게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전 지역 안에 들어가면서까지 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스님들의 보호가 그렇죠. 정말 큰 도움이 됐죠. 미얀마 스님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천도제도 지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재난 지역은 심리적으로 막 괴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네네. 영어로.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무슨 상담 네.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스님들이. 그렇죠. 네. 사실 스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피해죠. 제가 본 지역 중에서 절과 거의 동시에 큰 피해를 입었고요. 절마다 뭐 사망자가 없는 절이 한 군데도 없었고요. 절이 다 파손되고요. 네네. 상당부분.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워낙 그 건물들이 약하게 지어져서 네. 그렇게 파손의 상태가 컸고 음. 다행스럽게도 스님들은 그래도 그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스님들이 모여가고 뭐 이게 돌아가신 스님들에 대한 천도제도 지내고 있었고 예. 또 절이 곧 구호소가 돼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신도분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스님들께 그래도 작은 음식 뭐라도 공양할 거 올리면 다 한 명 한 명 다 위로를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예. 이 불교가 기반한 공동체 사회가 이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님의 7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미 이주를 했고 젊은 분들은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려고 뭐 떠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많이 떠나 있어요. 또 많이 떠났죠.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아무튼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모금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현지 로컬 NGO와 협약을 하는 MOU가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NGO 단원들이 그 군대의 징집을 피해서 반군이 되거나 국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 활동도 굉장히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NGO들이 기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NGO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군부되면서 재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로컬 NGO와 협약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었고 이제 그곳들의 NGO들도 굉장히 지금은 많이 지하로 들어갔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스님이 이제 일레 지역 말씀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건 배를 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접근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날. 네네 그 거기는 당시에. 배로만 가야 배로만 됐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과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서 저희가 이동을 했고 주민들도 자기 집이 대부분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낮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수상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네. 농사를 계속 돌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라고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고치고 예. 나름.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지역마다
그 약간 작은 육지들이 있어요. 예. 섬같이 예. 그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에서도 하고 이제 첫 번째 지역은 근데 정부의 손길이 좀 미치더라고요. 도움을 조금 잘 받고 있었고. 정부가 군부 아니에요? 군부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지역을 갔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에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2021년에 그 이후에 지금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호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기억에 나는 순간이나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사실 들어가기 전 상황이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전에 홍수가 미얀마에 한번 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도와주러 여러 INGO들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못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군부가 통제를 해서 예. 수해민이 생긴 지역이 아니라 그냥 수도에만 머물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야, 현지에서 가서 활동하기 너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워낙 큰 지진이었다 보니까 예. 군부에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외부에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도 제재는 받지 않았고요. 예. 아마 근데 이제 저희처럼 스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은 곳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모기도 많다 그러고 그 여진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 숙박이라든지 이게 현지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저희는 사실 제가 지금 들어갈 네. 때 제가 뭐 대략 해외 이런 구호 활동을 10여 차례 넘게 갔었는데 그렇죠. 가장 최악이라고 제가 이미 판단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진도 계속되는 상황에다가 그 지역의 건물들이 멀쩡한 게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그냥 바깥에서 자야 되겠다 해서 텐트를 다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텐트를 갖고서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바깥에서 잘라니 온도가 거의 40여 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열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있다가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컨디션이 최악이 돼서 그렇죠. 구호 활동을 할 여력이 아니라 우리가 환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곳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첫날 밤부터 4.4짜리 지진을 맞아가지고 여진이 또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또 탈출을 했다가 아유. 또 좀 진정된 뒤에 돌아왔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만달레이 지역에 있는 동안은 한잠도 안 잤어요. 아유. 내내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네.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갔던 직원들이 하필이면 또 다 예. 남자가 아니라 다 여성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여직원들을 좀 안전을 책임져야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얼른 깨워서 또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잠을 안 잤습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은 박성희 국장, 정유진 매니저 다 여성분들. 네네. 그리고 그전에는 더 다른 프랑스 직원들. 네. 다른 남자분들 자주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글쎄 이번에 말이에요. 안 갔군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번 구호 활동 뭐 스님께서 여러 번 항상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떤 고립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리지 않다면 희망이 사라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정신이 천수천안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1000개의 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좀 보살펴 주자, 그분들의 고통에서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갔고요. 그분들이 현지에서 저희를 반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해준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지원이라든지 구호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사실은 너무 재난이 커서요. 예.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글쎄 거기 있는 지역에 사가인과 만달레이 그 중간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측에 있는 쪽은 대부분 무너졌고 약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도 이미 기둥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도시 재건, 그러니까 탁 밀고 새로 해야 될 그 정도예요? 판이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 될 건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부 정권이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 기회가 오히려 군부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민주화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잘 좀 외국에 그냥 큰 원조가 안 되고요. 예. 정말 큰 원조가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면은 또 다른 종교계도 있고 또 여러 또 우리 구호 기관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더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국내 재난, 그 경상북도권의 그 의성 화재 이런 것들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모금에 동참을 했고요. 근데 그 덕분인지 약간 모금 또 피로도도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도움이 정말 꼭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더프라미스도 미얀마 사업을 하니까 예. 더프라미스를 통해서도 후원을 해주시면은 현지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묘장 스님은 저도 많이 기억하는데요. 뭐 예전에 IT도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스리랑카였나 하여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죠? 많이 갔죠.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다 네. 기억에 남지만 네. 제일 위험했던 상황은 이제 7.4를 겪었던 이제 네팔이 있고요. 아, 그거는 네팔. 저희가 구호 활동하는 중에 그 지진이 왔었기 때문에 그 앞산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예. 지금 가나? 뭐 지금 그런 죽나? 것까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 정도 순간이었기 때문에 큰 이제 어떤 나름의 고통을 겪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된 게 예. IT 같은 경우는 시신들을 거의 뭐 짐짝 쌓아두듯이 하는 모습들을 봤었고 어느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애가 실종됐구나라는 예. 큰 좌절을 느꼈었지만, 또 동일본 대지진 때 가보니까 거기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면 예. 구호활동에 동참했던 뭐 소방관, 경찰들이 시신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삥 둘러서서 묵념을 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걸 보면서 문명의 발전, 경제의 발전이 곧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어지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됐고, 사실은 제가 요새 뭐 나는 졸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인연도 맺어주고 다음 생명을 탄생하는 데 도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계기도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인연 맺어주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진이라든지 홍수 이런 것은 뭐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우리가 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지나친 욕심, 뭐 산업화, 기계화 이런 것이 더 자연 파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교훈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좀 거창한 얘기인가요? 네, 아니죠.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보면 아이고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다. 예.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예. 모든 불편함이 없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다 주위에서 들어주잖아요. 예. 다른 나라는요 얘기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우리 또 뒤에서 또 욕을 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좀 많이 행복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고통 속에 현장에 있다 보면 하루하루 오늘 죽는 건가 내일 죽는 예. 건가 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너무 안전한 사회니까. 전 사실 제가 걸어다니는 땅이 예. 저는 오늘 뭐 불교 방송 올라온 예. 그 계단이 예. 저는 그대로 멀쩡하게 멈춰 있으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도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예. 이 땅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거의 200여 차례 넘게 3.5 이상의 그렇죠.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고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믿지를 않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이 전 저 안에 완전히 체득이 돼 있죠. 스님 진짜 달라 보입니다. 오늘 스님 너무 또 말르시고 그래서 걱정도 됐습니다만 훨씬 더 이 키가 더 커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지금까지 그 묘장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이 미얀마 지진구 활동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스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